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 큐에 준비하는 건강보험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을 준비할 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저의 보험 경력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딱 감이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손보험을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실비보험 다 같은 말인데요. 내가 청구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게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결제를 하게 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안에 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급여 항목이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고 바로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다시 우리가 진료비 영수증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은 뭘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형외과에서 하는 도수치료가 있고, 비급여 주사제나 비급여 MRI가 있고,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실손보험은 뭘까요?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80%,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70%를 보장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략 70% 정도를 보장해줍니다. 그러면 급여 항목 중에서도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서 급여 항목의 80%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이 본인 부담금 30%의 80%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인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숫자가 퍼센트로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낸 비용의 70%에서 80%를 돌려받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외래, 즉 통원, 그리고 입원, 그리고 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고 또 주사를 맞는 모든 의료 행위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장하지 않겠죠? 보장 금액을 보시면 먼저 입원은 질병과 상해 각각 급여와 비급여 5천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원은 마찬가지로 질병과 상해 각각 급여와 비급여 2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보장을 합치면 입원은 1년에 1억, 통원은 하루에 4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해하셔야 할 게 실손보험은 바로 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후 매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원비를 청구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점점 올라갑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매달마다 요금을 내는 것처럼 실손보험도 이용하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입 주기는 해당 기관이 경과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한다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내가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입원과 통원, 수술과 처방 이렇게 가리지 않고 모두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므로 계속해서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은 바로 건강고지 종합보험입니다. 건강고지보험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아직 건강고지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입원과 수술입니다. 입원과 수술이 10년 이내에 없으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7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이 없으셨다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감기나 복통, 치질 이런 경미한 질환으로 입원하셨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상담을 받으시거나 견적을 요청하실 때는 건강고지 상품이 있는지 또 내가 그 건강고지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상품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을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누가 큰 병에 걸렸거나 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뗐거나 이상 소견이 나오면 나 혹시 보험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보장받기가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환급률입니다. 소멸형으로 가입할 거냐 아니면 중도했을 때 어느 정도 환급이 되는 상품으로 준비할 건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제로인 소멸형이 더 저렴하겠죠? 이 자동차도 옵션을 넣을수록 비싸지는 것처럼 보험도 옵션이 추가될수록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나는 보험 하나 제대로 가입해서 평생 유지하고 보장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소멸형으로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도에 해지해도 어느 정도 환급금이 차는 상품으로 알아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환급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해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해지 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무해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해지 상품도 납입이 완료되면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완납 시점인 20년에 받는 환급금이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참고로 환급금은 가입 나이와 납입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납입이 끝난 상품은 만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보험 목적에 맞게 유지하셔서 보장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정말 큰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깨버리면 그동안 총 냈던 보험료의 5, 60%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보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형 상품은 저해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무해지와는 다르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있는 저해지 환급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무해지는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아예 없다. 저해지는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저해지 상품은 무해지 상품에 비해서 3, 40% 정도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환급률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내가 그동안 냈던 총 보험료의 3, 4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납을 하게 되면 환급률은 100%가 넘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124%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환급이 되는 상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옵션입니다. 무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저해지 상품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뭐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3, 4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됩니다. 또한 납입이 완료되는 완납 시점에 환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또 120%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지하게 된다면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 보장에 맞게 만기까지 유지해서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는 점이 저희지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계를 보면 5년 이내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보험을 해지합니다. 보험의 61회차 유지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1.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41.5명만 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또 100명 중 60명 정도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다는 것이죠. 언제? 가입하고 5년 이내에. 보통 제 경험상 20년 납입 기간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보험 계약들도 결국 통계를 따져보면 나중에 보면 10분 중에 6명은 5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끝까지 납입하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환급형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보험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떤 보험이 나을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저해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의 구성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단비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치료 여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기 걸렸을 때 보장받고 몸살 났을 때 주사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 들어가는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큰 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암이 있겠죠? 암을 예로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암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진단비는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입원도 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입원비는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입원을 했을 때 입원 하루당 얼마, 이렇게 일당처럼 입원 하루당 몇만 원씩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인데 개인적으로 입원도 요즘 많이 하지 않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입원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가 있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 또는 재해, 상해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내가 아파서 수술하거나 다쳐서 수술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종수술비를 준비하시면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이렇게 특정 일부 수술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범위가 넓은 이 다양한 수술, 대부분의 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들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다음으로는 바로 치료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암, 뇌, 심장질환 치료비입니다. 암, 뇌, 심장질환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암에 대한 치료도 정말 많이 발전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보험의 특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의 최신 특약들은 진단비처럼 1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후 10년 동안 매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뇌와 심장 보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의 경우는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보장하고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등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치료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로 진단 후 10년 동안 보장을 하는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인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 심장 질환으로 진단이 되고 이러한 뇌 심장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용의 치료를 하거나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매년 정해진 가입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장해입니다. 후유장해라고 하는데요.
후유장애는 쉽게 말해서 후유증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입원, 수술, 치료 등 모든 치료를 다 받더라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장애율에 따라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또는 재해 장애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 그리고 후유장애 순서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런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진단비 특약, 수술비 특약, 치료비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유장애. 이렇게 4가지 특약이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뼈대가 됩니다.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와 유사암 또는 소외감 진단비로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넓은 범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이후에 어떻게 치료하든 수술을 하든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비는 수술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재해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를 추천드립니다. 치료비도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암 직접 치료 보장 또 2대 질병 주요 치료 보장 이런 특약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재해장애, 질병장애 이런 특약들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약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선순위에 맞게 내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에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번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치료비, 후유장애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최소한만으로도 준비하고 싶다면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내가 좀 더 여력을 낼 수 있다면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보장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갱신과 비갱신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비갱신형을 선호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준비했고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기는 100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계도 많이 하고 특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분석을 하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강의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이 아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보험이겠죠. 오늘 영상이 보험을 처음 다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셔도 좋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보험과 마주해야 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 보험으로부터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고 싶거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